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메타버스는 지구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주제로 문이과 융합 메타버스 특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첫 주차를 맡은 바이브 컴퍼니의 유상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첫 주차 강의인 만큼 메타버스의 막 심도 깊은 얘기보다는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그 개요 위주로 조금 말씀을 편안하게 드리고자 하고요. 당연히 개요나 가벼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걸쳐서는 각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잘 아시는 분야와 메타버스를 잘 엮어서 또 심도 깊은 강의를 진행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많은 강의를 듣고 재미난 메타버스 세계 속으로 같이 여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잡은 소제목은 세상 안에 또 다른 세상 메타버스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 열풍이라고 할 만한 세상인 것 같아요.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를 한다고 하고 있고, 메타버스랑 융합하려고 하고 있고, IT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그래요. 심지어 그냥 여러분 같은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도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예제를 보면 그냥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글을 막 캡처해서 제가 넣은 건데요. 걸그룹도 이제 메타버스 걸그룹이라고 외치고 있고, 오랜만에 VR 했는데 일본에서 가상동인지 판매를 하고 있어. 이게 메타버스 아니야? 라고 메타버스를 경험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처럼 여기 세 번째 있는 글처럼 요즘 메타버스 이야기 많은데 오타쿠들은 이미 예전부터 즐기고 있던 거 아니야? 즉 메타버스가 새로운 것도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메타버스가 정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풍인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의도된 거품인지 여러 가지 또 의구심을 가지면서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온라인상에 들끓고 있는데요. 또 과연 메타버스 열풍이 맞는지, 또 그 열풍의 중심에는 어떤 주제들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조금 살펴봤어요. 작년도 1월달,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2020년 1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2년에 걸쳐서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트위터 같은 30억 건의 문서상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됐는지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월부터 메타버스가 온라인상에 얼마나 이야기되는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2020년 3월까지는 아주 조용해요. 메타버스가 사실은 열풍이지만 1년 전, 2년 전부터 열풍이 아니라 고작 한 7개월, 8개월, 많이 봐야 10개월 정도 전부터 열풍이 일어난 단어가 메타버스예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3월 달을 거쳐 4월 달, 5월 달 계속 증가하다가 10월 달 한번 폭발하고 작년 11월, 12월 달은 또 그거보다 훨씬 많이 폭발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2021년 10월 달에 폭발한 것은 다 아시다시피 2021년 10월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라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언급량이 급증을 했고요. 연말에 걸쳐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폭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에서는 모두가 메타버스를 외치면서 이런 패러디 글들도 등장하고 있어요. 보면 테크놀로지 텀스 유스드 인 스타트업 디스크립션스인데, 즉 스타트업들이 우리 이런 거 해라고 하면서 기술 용어를 언급하는 것들에 대한 글인데요. 작년 6월에 포브스에 실린 기사에서 발췌한 이미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에, 우리는 VR에, 우리는 AR에, 우리는 5G에 라고 했던 회사들이 전부 다 우리는 메타버스에, 우리도 메타버스에, 우리도 메타버스에. 그래서 모두 이커머스를 하는데도 다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 한다고 2021년에는 얘기하고, 블록체인도 메타버스 한다고 하고, 심지어 포르노 산업도 우리는 메타버스 한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풍자해서 포테이토 얘기하는 농부들도 이제 메타버스 한다고 얘기하겠네라고 풍자한 글이에요. 하지만 이런 글이 올라올 만큼 모든 산업군은 우리는 메타버스를 하고 있다고 외치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다 메타버스 열풍이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 메타버스는 정말 열풍이 맞다. 그리고 이 열풍은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만큼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옆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연관어 분석이란 기술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많은 글들에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옆에 디지털, 가상공간, 온라인, 플랫폼, 게임, 서비스 같은 단어가 많이 등장해서 즉 메타버스가 뭔지, 메타버스의 실체가 어떤 건지에 대한 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어요. 즉 메타버스 어떤 게 재밌어, 뭐가 어때 라기보다는 메타버스가 어떤 건지, 메타버스는 플랫폼이야, 뭐 게임과 상관이 있어,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그런 메타버스와 관련되고 있는 기업들이 주로 어디가 있는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 옆에 주로 등장하는 기업들만 또 따로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메타버스 옆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기업은 제페토였어요. 1년치 다해서 한 10,000건 정도. 그리고 2등이 네이버라는 기업, 제페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삼성이 3등, 페이스북이 4등, 로블록스 5등 이런 순서인데 놀랍게도 싸이월드가 또 중간에 몇 개는 제가 건너뛰었는데 싸이월드도 메타버스 옆에 새롭게 굉장히 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사실 싸이월드도 다시 열겠다고도 하고 메타버스 기반으로 변신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싸이월드는 항상 이렇게 언급되는 것 같아요. 뭔가 SNS가 막 유행하면 페이스북보다 전에 싸이월드가 있었는데 메타버스가 막 유행하면 메타버스 이전에 싸이월드가 비슷했는데 뭐 이러면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페토가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감성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결국 좋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메타버스는 별거 아니야, 쓸데없는 거야, 뭐 상업적으로 그냥 포장된 거야, 과대 포장된 거야, 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를 분석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옆에는 즐기다, 가능하다, 성장하다, 주목받다, 적극적이다, 진화하다,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불가능, 의혹, 먹튀, 가짜 같은 부정 단어보다 훨씬 많이 등장을 해요. 뭐 9대 1 정도로. 그러다 보니 온라인상에 올라오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밑에 제가 적은 것처럼 메타버스는 즐기는 것이고 앞으로 성장하고 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여러분들이 가끔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제가 일반 분들과 조금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이거 예전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이거 별거 없던 것 같은데 그냥 상업적으로 뭐 이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편으로는 팔짱을 끼고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풍도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즉 이런 일부 편견, 메타버스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VR, AR, 아바타 등의 기술을 상업적으로 재포장한 것이고 실체가 없다라는 이런 일부 편견이나 의구심을 깨고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는 긍정적인 미래 사업으로 이미 이야기되고 있고 또 그 이야기는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의구심을 좀 뒤로하고 일단은 주목하고 알고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현재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일단 빅데이터를 살펴봐서 여러분들의 편견을 조금 혹시라도 안 좋은 편견을 갖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자라는 환기를 한번 시키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정의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개요나 정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처럼 사람들은 우선 메타버스를 들으면서 근데 메타버스가 뭐야? 라는 거를 제일 궁금해 하세요. 그 정의에 대해서. 근데 생각보다 저도 막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그 정의가 심플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고 각각 조금은 다른 측면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전적 정의는 아주 심플해요. 메타라는 가상이나 추상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영문 단어와 벌스, 우주나 세계를 나타내는 영문 단어가 결합한 합성어로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유래는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1992년 발표한 소설인 스노우 크러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라고 해요. 그래서 소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작가는 메타버스를 가상세계 대체어로서 이제 컴퓨터 기술을 통해서 3차원으로 구현한 상상의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언급하면서 소설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등장한 키워드가 새롭게 최근에 이제
그럼 지금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고 미래가 메타버스야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스노크렛이라는 소설에서 쓴 또 유명한 단어가 아바타라는 단어도 이 소설에서 최초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바타나 메타버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이 소설에서 유래를 한 건데 여하튼 이렇게 유래된 단어가 지금은 다양한 정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냥 여러 가지를 융합한 일반적인 정의는 ICT 기술, IT 기술을 활용해서 가상세계와 현실이 융합된 세계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특히 그 안에서 아바타로 구현된 개개인이 가상세계에서 만나 서로 소통하고 놀고 업무를 보는 모든 활동을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의 유명한 학회나 재단, 그리고 또 다른 유명한 교수님이 언급한 정의를 조금 인용을 해보면 지각되는 가상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 가상 공간들로 구성된 진보된 인터넷. 미국 전기전자학회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되게 단어들이 어렵죠. 저도 막 읽기가 쉽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또한 가상적으로 향상된 물리적 현실과 물리적으로 영구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 미국 가속연구재단이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국내 또 유명한 메타버스 관련된 김상균 교수님은 조금 더 쉽게 그냥 아바타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이야라고 정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정의를 인용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그럼 메타버스가 또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뭘까라고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정의라기보다는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파악을 조금 한번 해봤어요.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정보에 따라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발전됐는데 메타버스도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정보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과거부터 현재에 걸쳐서 미래를 살펴봤을 때 과거에 아주 옛날에는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정보는 오로지 음성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전화만 있었기 때문에 전화만 있던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우리의 보이스만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세상이 있었던 반면에 어느 날 갑자기 온라인으로 텍스트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는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하이텔, 천리안, 뭐 유니텔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이 너무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본인들이 학교 다니실 때 다들 익숙하게 접했던 것들이죠. 그러면서 PC 통신이 생기면서 세상이 한번 크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얼굴을 봐야지만 뭘 할 수 있었고 만나서만 뭘 했던 세상에서 온라인상의 동호회도 생기고 새로운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얻기 시작하고 PC 통신을 통해서 채팅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어마어마하게 산업적으로 변화가 발생되고 기회들이 생기고 돈을 버는 기업들이 생기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온라인으로 정년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월드와이드 웹, 따따따. 이 월드와이드 웹 기술이 발전되면서 또 한 번 세상이 크게 변하죠. 또 한 번 세상이 크게 변하고 어마어마한 기술이 생겨나고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생기고 또 모두가 이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이미지만 보고 물건을 사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전자상거래가 이미 너무 일상화된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인스타그램처럼 단순하게 이미지만 올리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그래서 음성만 주고받던 세상에서 텍스트를 주고받던 세상으로 그리고 거기에 정년된 텍스트와 이미지를 주고받는 세상으로 정보가 주고받는 정보가 변함에 따라서 세상이 크게 변화되고 발전되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또 다른 정보로는 동영상을 주고받는 플랫폼, 유튜브 플랫폼이 또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면서 세상이 또 확 변합니다.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 내지는 유튜브가 초창기 때는 과연 방송이 전부고 방송국이 없어지고 막 방송국이 시들해질 거야라는 상상은 아무도 못했어요. 근데 유튜브가 생기고 너도 나도 이제 TV 방송을 안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지금은 오히려 방송국들이 유튜브보다 더 힘들어지고 기업 운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이것처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정보의 변화에 따라서 세상이 크게 변하고 뭔가 기업에 새로운 상황이 생기고 변화가 생겼는데 저는 메타버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정보가 변하는 하나의 기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는 드디어
공간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세상이 열리는 게 메타버스 서비스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음성,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정도가 아니라 3D 공간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는 게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그 전에 전화기나 PC나 모바일,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도 계속 음성이나 텍스트나 이미지나 동영상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서로 융합하면서 발전한 것처럼 메타버스 세계가 되면서는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도 같이 발전하려고 조금 할 거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하여튼 이걸 정리하면 저는 메타버스는 결국 온라인으로 3D 공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 새로운 생활이겠구나. 근데 기존의 새로운 공간 정보, 새로운 정보,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세상이 막 변했던 것처럼 이제 공간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으면서도 또 세상이 변하고 어떤 기회가 열리겠구나라고 보는 편이에요. 사실 유튜브랑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화는 유튜브랑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유튜브만 해도 초창기에는 이 동영상 뭐 이 플랫폼 유튜브 전에도 뭐 다른 것들 플랫폼 많았죠. 국내 플랫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속도 문제도 있었고 아직은 컨텐츠도 다양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튜브 초창기도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죠. 하지만 구글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퍼붓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고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이런 것들이 올라왔듯이 지금은 메타버스 서비스에 공간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이 뭐 제페토니, 로블록스니 몇 가지가 있지만 유튜브의 초창기처럼 아직은 그렇게 인상적이고 세상이 이걸로 변할 것 같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과거의 변화를 보시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생각보다 세상이 변했네라는 정보를 아시면 그래, 지금은 아직은 뭔가 미흡하지만 조만간 기술도 발전되고 사람들도 거기에 더 많이 몰리면서 메타버스가 세상을 크게 변하게 하겠구나라고 예측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의구심을 접어주시고 앞으로 공간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열리겠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저와 함께 앞으로 다른 교수님들과 함께 5주에 걸쳐서 메타버스에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요다 보니 일단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공부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누구나 다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미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는 ASF 재단, 미국 기반의 이제 가속연구재단이 2007년에 이미 메타버스 로드맵을 정의를 하고 유형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대표적인 유형으로 언급되고 이거를 알아야지 메타버스 세계를 조금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 공간에 가상을 더한 세계, 즉 증강현실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현실을 디지털 공간에 기록한 라이프 로깅이 두 번째 유형이고요. 그리고 실제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진정한 메타버스 세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실을 그대로 온라인에 복사한 거울 세계, 그리고 현실과 상관없이 온라인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가상 세계. 이렇게 3번, 4번 유형에 걸쳐서 4가지 유형이 메타버스의 유형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언급에 따라서 이제 대부분의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은 이 유형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증강현실입니다. 증강현실은 아마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의 7, 8년 전부터 우리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는 기술일 거예요. 실제 공간에 가상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기술이고 그랬을 때는 사실 3D 공간 정보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온라인으로 그냥 나 어디 있어라는 위치 정보나 지금 여기 내가 이 공간을 사진을 찍은 2D 이미지 정보 정도를 전달하고 그 정보에 가상의 정보를 얹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메타버스 기술은 아닌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이 포켓몬을 즐긴 세대가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2016년에 출시돼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고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 때도 다들 즐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보면 포켓몬이 그런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그 장소 배경 앞에 각종 포켓몬 몬스터들이 나타나서 나는 그걸 잡고 또 다른 동네 가서 다른 걸 잡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몬스터들을 만나고 여행하는 잡고 다니는 그런 게임이었죠. 그래서
이 기술과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강현실을 이해를 하고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증강현실도 계속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가상의 공간에 어떤 오브젝트를 놨어요. 저 이미지를 그냥 찍어서 그 위에 몬스터들을 올리는 그런 포켓몬스터 같은 기술의 첫 출발점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공간 이미지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시 반복됩니다. 이케아가 증강현실의 이케아 플러스 플레이스에서는 그냥 내 집 사진을 찍어서 아 여기 이런 가구 사서 놓으면 어떨까라고 가구 배치해보고 의자 배치해보고 책상 배치해보고 그런 것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경 디자인의 마이스케이프처럼 아 내가 공간 이미지를 찍으면 거기에 아 여기 이런 나무를 심으면 이 나무가 이런 꽃을 심으면 이 나무가 이만큼 자라면 어떨까라고 막 조경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실제로 그 나무를 심을지 말지를 미리 테스트해보는 그런 앱들이 증강현실의 기초 단계죠.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게 첫 번째 단계의 증강현실 기술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이제 오브젝트에 오브젝트를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냥 이미지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기술이죠. 오브젝트를 인식해서 그 오브젝트에 다시 뭔가를 덧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구찌 같은 데서 그냥 발사진을 찍고 그 발에 맞춰서 구찌의 신발을 신으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미리 신어보는 일종의 가상 피팅 서비스라고 언급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기술에 해당돼요. 오브젝트에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해서 그냥 내 몸 사진을 찍으면 내가 이런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가상 피팅 서비스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살까 말까를 할 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입어볼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그게 불가능한데 이런 피팅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입어보고 모양을 보고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몸의 윤곽 같은 걸 다 오브젝트를 인식하고 거기에 옷을 맞춰야 되는 조금은 발전된 증강현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특정 화장품 회사, 특정 선글라스 회사들과 콜라보해서 당신 사진에 이 화장품을 바르면 이 립스틱을 바르면 입술 색깔이 이렇게 돼서 당신한테 어울려 안 어울려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진을 찍고 각종 브랜드 선글라스를 막 바꿔가면서 그 선글라스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하는 서비스들. 그래서 가상 피팅 서비스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인스타그램도 이쪽에 올라타서 지금 다양한 서비스들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최근에는 또 커다란 발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이런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공간에 오브젝트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브젝트가 있고 거기에 가상의 3D 공간 정보를 추가하는 증강현실까지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프로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가상 프로덕션 기술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ODV에 2021년도 FW 파리 컬렉션의 어떤 홍보 동영상을 가져와 봤는데 이 정도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을 보시면 2021 FW 파리 컬렉션 그러면 과거 같으면 실제로 모델들이 파리에 가서 패션쇼를 하고 그 장면을 찍어서 2021년도 가을에 파리 컬렉션이야 라고 배포하던 것이 과거예요. 근데 코로나와 맞물리면서 세상이 그렇게 해외여행이나 해외 가서 뭘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동영상 한번 보시죠. 방금 보시는 것처럼 버추얼 프로덕션 기술은 사람이 여기 있고 그 뒤에 공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과거의 증강현실이라 그러면 공간이 여기 있는데 거기에 이런 오브젝트, 이런 몬스터를 올려야지, 이런 신발을 올려야지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가 여기 있고 전혀 새로운 공간,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증강현실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 프로덕션 기술은 지금 뭐 다양한 데서 어마어마하게 활용되고 있고 이제 광고도 해외 로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가상 프로덕션에 가서 광고를 찍고 해외에 어디 있는 것처럼 아니면 뭐 가상 세상에 어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세상이 되면서 산업들도 굉장히 크게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해외 로켓을 걱정을 하고 해외 로켓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가상 프로덕션으로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활용까지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증강현실도 조금씩 발전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의 증강현실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롭고 다양한 증강현실로 발전이 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이제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프 로깅은 말 그대로 현실 세계 경험을 온라인에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을 라이프 로깅이라고 새로운 유형으로 정의를 한 게 당시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라이프 로깅은 사실 지금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메타버스의 별도의 유형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약간은 작은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을 온라인상에 많이 남기고 계시죠. 특히 최근은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거 다들 쓰실 거고. 그래서 온라인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라이프 로깅을 조금 살펴보면 현실 세계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실 세계의 경험 중에 긍정적인 부분만 내가 좋은 것만 잘 포장해서 이상적인 삶을 기록하는 쪽으로 조금은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인스타를 보면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다 행복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의 현재는 정말 실세계를 기록하는 건 아니고 현실 세계 중 긍정적인 것들을 포장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가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기술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다른 형태의 라이프 로깅이 또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헬스케어 분야인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 같은데 여러 앱을 깔아서 저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는지 또 스마트워치 같은 걸 통해서 잠을 어떻게 자는지 또 이 사람이 평소에 뭐 여러 가지 기술하는 거에 따라서 병원을 언제 갔다 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당신은 건강이 어떠니까 언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지금쯤 당신의 기분이 우울할 거니까 뭐 어떤 걸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행동을 측정하고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피드백을 주고 뭔가를 추천하고 실제로 병원으로 연계해서 병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연락이 오게 하고 하는 이런 헬스케어 분야로 지금 라이프 로깅이 또 한편으로는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프 로깅은 조금은 앞서 말씀드린 라이프 로깅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라이프 로깅은 인 소셜미디어는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그냥 본인의 행동을 온라인상에 글이나 이미지로 기록하는 거라고 하면 여기서의 라이프 로깅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종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그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여러분들의 라이프를 측정하고 그 라이프를 분석한 다음에 뭔가 액션을 취하는 이런 형태로 라이프 로깅이 또 한편으로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셔도 조금은 메타버스랑은 아직은 거리가 있는 그런 정도로 발전되고 있는 게 라이프 로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라이프 로깅의 대표적인 기업 페이스북이 있죠. 라이프 로깅을 했던 페이스북이 이렇게 미래를 보고 바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가 뭐 꽤 오래전부터 등장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페이스북은 어떻게 앞으로를 설계를 했었냐면 사람들이 우리 페이스북에 와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기록을 하네, 즉 라이프 로깅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런 라이프 로깅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사람들이 이 안에 와서 회의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람들끼리 어울리기도 하고 거기에 공간이나 아바타 같은 것을 등장시켜서 세컨 라이프를 여기에 만들면 어떨까? 현실 세계에서 하는 걸 단순하게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세컨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페이스북이 만들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만든 서비스가 페이스북의 호라이즌이라는 서비스였어요. 생각보다 아주 대단하게 이게 유명해지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메타버스의 플랫폼 형태를 찌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아바타도 넣고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 10월 달에 드디어 페이스북에 우리는 사명을 메타로 바꿀 거야. 우리는 메타버스 회사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겠다라고 또 선언했죠. 그래서 라이프 로깅은 별도의 어떤 뭐 증강현실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 발전한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뒤에 말씀드릴 가상세계나 거울세계 안에 일부로 내재되면서 가상세계나 거울세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패턴을 계속 로깅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융합돼서 발전될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라이프 로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아주 큰 유형이라기보다는 다른 유형들이랑 융합되는 그런 정도의 유형으로 조금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은 이렇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유형인 거울 세계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울 세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세계인 것 같아요. 아, 현실 세계를 그대로 온라인에 구현하고 거기 가서 뭘 하고 거기 가서 옷도 사고 거기 가서 뛰어놀고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메타버스의 상상력의 출발점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랑 똑같은 세계를 온라인에 구현하는 게 거울 세계의 유형입니다. 이거를 상업적으로 굉장히 잘 활용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어스2라는 서비스예요. 어스2.io라는 게 그 URL인데 현실 세계를 똑같이 거울 세계에 만들고 그걸 상업적으로 부동산 거래부터 제공한 너무나도 명확하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그 서비스의 소개 동영상을 조금 잠깐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어스트 프로젝트는 이 서비스는 지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온라인상에 똑같은 세계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세계를 10 by 10의 즉 100제곱미터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살아. 빨리 살아. 그리고 네 땅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실제로 최근에 그냥 제가 캡처한 가격이에요. 보면 미국 쪽의 땅값이 현재 제일 많이 비싸고요. 10 by 10 단위당 얼마? 그리고 프렌치 폴리네시아, 프랑스 폴리네시아령이 두 번째로 비싸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 번째로 비싼 땅인데 현재. 이런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데 굉장히 빨리 막 적응하려고 하는, 빨리 개척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젊은 분들 중심으로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저게 뭐야 저런 게 어떻게 뭐 현실 세상에 활용이 돼 뭐 이랬다가 밑도 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폭발하고 그게 가상화폐가 우리한테 다가오면서 뭐 어마어마한 돈들을 버는 사람이 생기고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어스투가 아직은 시작이지만 거기에 가서 내가 명동의 땅을 사거나 뭐 유명한 어디 남대문의 땅을 사거나 그래 놓으면
나중에 이 서비스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내가 그 명동에다가 뭐를 할 수도 있을 거야. 여기 오가는 사람들한테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거기다가 내가 쇼핑몰을 차리고 쇼핑하게 했을 때 내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처럼 이 어스트 세상에서 현실에서 내가 구입하지 못한 되게 값어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각종 것들, 뭐 아까 잠깐 이미지 나온 것처럼 백악관을 사고 자유의 신상 있는 지역을 사고 이런 것처럼 상업적으로 그 동네를 사고 일단은 네가 소유해라라고 하는 게 어스트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소유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각종 서비스들을 붙이면서 사람들이 오게 하겠다라는 게 다음 페이지죠. 하지만 정말 상업적인 단계부터 시작을 한 게 어스트란 서비스예요. 그래서 성공할지 어떨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래 가치를 보고 현재 몰려들고 있고 미국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3등에 올라설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생각보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온라인상에 구현하는 게 거울 세계인데 사실은 거울 세계보다는 가상 세계에 가까운 플랫폼이 마인크래프트인데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런 현실 세계를 구현한 재미난 동영상이 있어서 또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인천크래프트라는 동영상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인기 있던 영상이라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다시 말씀 나누시죠.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은 속도를 빠르게 인코딩을 해서 조금은 빠르게 음악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인천크래프트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인천시가 만든 거예요. 인천시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안에 그래 우리 인천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인천의 유명한 국제공항 그리고 송도의 각종 관광지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거울 세계뿐만 아니라 조금은 더 확장해서 그래 과거의 인천도 일부에 만들어 놔야지 미래의 인천도 조금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천과 동일한 모습의 것들을 마인크래프트라는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구현을 하고 이런 동영상을 홍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천에 직접 오프라인으로 관광 오시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여기 놀러 와서 인천이 어떻게 생긴 동네인지 뭐가 있는지 관광하고 즐겁게 놀다 가세요라고 가상세계의 관광지를 만든 거죠. 이런 것들이 인천을 시작으로 아마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가상세계, 가상의 공간 안에 실제 월드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직접 못 오시면 여기서 관광하세요 라고 하고 실제로 똑같이 콘서트를 열어서 여기서 콘서트 보세요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미러 세계, 거울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울 세계는 일단은 메타버스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것들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 거울 세계를 보다 보면 이런 새로운 단어를 좀 접하실 거예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단어.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기술 용어예요. 뭐냐면 컴퓨터의 현실 속에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컴퓨터로 그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었어요. 뭐냐면 현실과 똑같이 건물 짓고 현실과 똑같이 사람들이 얼마나 오가는지 도로에 차가 얼마나 오가는지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가상 공간에 그것들을 똑같이 재현을 하면서 근데 여기 이런 건물이 새로 들어서면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나고 조망권이 어떻게 훼손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소송의 가능성이 있고 하는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아, 건물을 여기에 이렇게 지면 안 되고 여기에 도로를 이렇게 넓혀서 지어야 돼. 임정도 높이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또 이런 공장이 들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해? 조금 멀리 떨어져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 이미 있었어요. 설명을 들으면 사실 지금의 미러 세상, 메타버스에서 얘기하는 거울 세상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다 보니 이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메타버스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사실은 아바타나 상거래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그런 측면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시뮬레이션하고 도로를 시뮬레이션하고 교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었는데 이런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이다 보니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나의 분신인 아바타도 넣고 거기서 상거래도 할 수 있게 뭔가 기능을 추가하고 거기서 사람들끼리 떠들고 놀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추가하고 하면서 디지털 기반,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로 발전하면 훨씬 더 용이하겠구나라고 하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확장된 거울 세계로 메타버스가 또 한 축으로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거울 세계를 찾다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조금은 또 생소한 단어를 경험하실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가상세계, 이제 메타버스의 궁극적인 미래의 모습이죠. 가상세계는 현실과 무관하게 소통이나 놀이 등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게임을 통해서 가상세계는 너무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리니지니 뭐니 그래서 전혀 현실에 없는 데 가서 놀고 떠들고 그러고 있었죠. 그런 것들이 가상세계의 시초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돼서 가상세계 플랫폼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제일 현재 앞서가고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은 로블록스랑 앞서 보여드렸던 마인크래프트 두 개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로블록스가 10대들 중심으로 굉장히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로블록스라는 거는 과거에는 그냥 게임 플랫폼이었어요. 그 안에서 게임하는. 근데 조금 더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떠들고 놀고 하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플랫폼으로 발전되고 있죠. 지금 보시는 동영상을 보면 정말 신기하게 저런 것들도 하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동영상 잠깐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면서 등장하게 된 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막 궁금해하고 유행하면서 가상 세계에서 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것도 로블록스라는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로블록스 플랫폼은 단순하게 게임을 하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게임을 창조해서 그 안에서 이 게임 해라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징어 게임을 그대로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로블록스에 접속해서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오징어 게임을 그 가상 세계 로블록스 안에서 마구 즐기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현실 세계를 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10대들은 요즘 게임을 로블록스에서 한다고 해요. 아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로블록스 세대보다는 마인크래프트 세대일 것 같은데 최근에 10대들은 너무나 이 로블록스에 빠져서 그냥 저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게임 디아블로 접속해서 하고 뭐 어떤 총 쏘는 게임 접속해서 하고 이랬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로블록스 접속해서 그 안에서 총 쏘는 게임, 그 안에서 무슨 게임, 그 안에서 무슨 게임 이러면서 그냥 로블록스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노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유튜브에 접속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면서 더 이상 방송을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로블록에 접속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면서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조금 거리를 두고 잘 이용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대들이 이러고 있기 때문에 미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플랫폼 안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온갖 것들을 하겠구나. 쇼핑도 여기서 하고 강의도 여기서 듣고 여기서 출석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조금 엿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빅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유명한 서비스를 제페토가 뽑힌 것처럼 제페토라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페토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동영상이 있어서 이걸로 제페토 설명은 잘 대체가 될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에 싸이월드의 3D판 내지는 가상공간판이에요. 예전에 3D라는 2D 미니 홈페이지에 아바타가 있고 그 아바타한테 도토를 가지고 각종 아이템들 사서 입히고 이런 것처럼 그게 3D 공간으로 옮겨가서 3D 아바타가 있고 거기에 아바타를 꾸미기도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안에서 놀고 떠들고 하는 것들이 제페토 플랫폼입니다. 이게 더 발전이 되면 이 안에서 같이 쇼핑도 하고 같이 모두 먹고 하면서 점점 더 발전되고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 안에서 수업도 듣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로블록스가 될지 제페토가 될지 아니면 이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는 마인크래프트나 세컨 라이브 같은 다른 가상세계 플랫폼이 주류가 될지 몰라도 마치 동영상 플랫폼의 유튜브가 주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리고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바뀐 것처럼 여기 있는 뭔가 아니면 앞으로 등장할 뭔가가 가상세계 플랫폼의 주류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기 접속해서 게임을 비롯해서 쇼핑, 소통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상 공간에서 하면서 아마 메타버스가 크게 폭발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아마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이 아직은 메타버스를 대변하기에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제가 앞서 유튜브를 예로 든 것처럼 아직은 유튜브 초창기처럼 아 이게 뭐 얼마나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러면서 상업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고 거기에 자본이 투자되고 하면서 생각보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그런 기술의 발전과 사람들의 파워에 힘입어서 세상을 또 크게 바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강조점이고요. 또 가상 세계는 가상 세계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현실 세상에 그 가상의 존재가 같이 또 넘어오기도 하는 것들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신한 라이프 광고의 모델인 로지예요. 처음엔 사람들이 잘 몰랐죠. 저게 처음 보는 연예인이네 그랬는데 알고 보니 사실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었죠. 가상으로 3D로 만든 인물이 광고를 하고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흐름이에요. 외국의 제일 유명한 가상 인플루언서인 릴 미켈라라는 친구의 인스타그램이에요. 보시면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이미지를 올려요. 내가 여기 와서 이런 거 먹고 있어 라고 하면서 맥도날드 배경으로 사진 찍어 올리고 나 이 친구랑 이거 하고 있어 유명 연예인이랑 사진 찍어 올리고 어떤 패션 나 오늘 새로 가방 샀다 그러면서 패션 한번 찍어 올리고 그러면서 워낙 유명한 가상의 인물이 돼버리면서 방문자가 많고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또 기업들이 릴 미켈라한테 이런 옷 입혀서 이미지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돈을 내고 작년도 수입이 아니, 재작년도네요. 재작년도 수입이 130억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 가상인물입니다. 이것처럼 현실 세상에 이제 가상의 존재가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앞으로 가상세계가 제프터가 됐든 뭐가 됐든 유행하면 제프트에서 팔고 있는 옷을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누군가가 여기서 현실 세계에서 무슨 옷을 사면 같이 쿠폰을 주면서 제페토에서도 똑같은 옷 입으실 수 있어요. 아바타한테 같이 입히세요. 라고 하면서 현실에서 구매한 게 가상에 스며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메타버스가 발전이 되면 현실과 가상 메타버스 세계가 별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서로 또 스며들면서 가상이 현실로 왔다가 현실의 뭔가 구매가 가상의 구매로 이어지고 하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메타버스의 계획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새롭게 등장한 핫한 단어가 있어서 이걸 마지막으로 좀 전달드리고자 정리를 했는데요. 그 전에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 얘기를 좀 하면 어쨌든 방송, 광고, 유통 등 기존 모든 산업이 단순한 IT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방송도 변할 것이고 광고도 변할 것이고 유통도 변할 것이고 모든 산업이 메타버스 세상으로 넘어갈 것을 보고 있고요. 양쪽에 공존하는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산업을 크게 분류하면 어스트나 제페토나 로블록스처럼 전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을 거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IT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 나는 쇼핑을 제공할 거야. 난 그 안에서 광고쟁이 역할을 할 거야. 난 그 안에 게임을 제공할 거야. 난 그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 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유튜브로 따지면 크리에이터 같은 거겠죠. 그런 분들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또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기술 기업들은 그런 데 안에서 아바타를 제공한다든가 3D 공간을 쉽게 제공한다든가
가상 프로덕션처럼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든가 그런 기술 기반의 사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강을 듣고 나도 앞으로 메타버스를 좀 목표로 뭔가 미래를 잡아야겠는데 라고 하면 플랫폼 사업자 쪽으로 조금 더 파고들지 응용 서비스 사업 쪽에 기회를 볼지 어떤 기술 사업 적으로 기회를 볼지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고민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다 다른 페이지가 나와서 당황했는데 그 새로운 단어가 나온 것들은 뭐냐 하면 새롭게 NFT라는 기술이 또 최근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NFT는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인데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NFT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세상이 현실을 반영한 또 다른 세상이 되면서부터 그 안에서 뭔가 자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게임에서 뭔가 아이템을 얻었으면 그냥 그 아이템이 누구 건지 모르고 그냥 내 아이디에 속한 정도였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등기부 등본처럼 최초의 창작자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소유했다가 어떤 사람에게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고유한 암호, 비트코인 기술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소유권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인데요. 이게 왜 각광을 받기 시작했냐면 이제 가상세계에서도 물건의 저작권을 증명할 수 있으면서 물건의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게임 안에서 뭔가를 얻었어도 누가 이거 복사하면 그냥 끝이지. 이게 내 건지 저 사람이 따로 얻은 건지 알 방법이 없지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누구가 만든 거고 누가 소유했던 것들이 어떻게 소유가 넘어가는지 같은 것들을 다 정확하게 명시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게임 안에서 우선 시작이 된 거예요. 소유권 기술이 생긴 겁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래서 NC소프트 게임 안에서 NFT를 할 거야 라고 했다는 발표 하나만으로 회사의 주가가 날개를 달고 또 각종 게임 안에서 우리는 NFT를 해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시간만 낭비하시는 게 아니고 게이머들이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죠. 돈도 벌 수 있어요. 여기서 게임하면서 아이템 얻어가지고 거기에 NFT 박아가지고 파세요. 그러면 딴 사람들이 복사 못하고 당신의 저작권이 생긴 아이템이 생기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게임 안에서도 온갖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소유권 기술이 발생되면. 그래서 NFT가 지금 엄청나게 또 언급되고 있고 미래 기술로 굉장히 주가를 올리는 기술로 언급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은 게임에서만 우선 언급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각종 메타버스 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도 이제 NFT 기술이 결합돼야지만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활용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또 NFT라는 단어가 떴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어쨌든 메타버스가 혹은 가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처럼 아직은 별거 아니고 앞으로도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상업적인 포장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유튜브가 크게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어떤 PC통신이 인터넷이 웹이 세상을 크게 변화시켰듯이 새로운 공간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주고받는 기술들이 계속 발전되면서 세상이 또 한번 크게 변할 수도 있겠다. 로블록스를 10대들이 너무나도 쉽게 즐기는 걸 보면서 사람들도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미래에는 크게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유형, 개요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제가 오늘 큰 가벼운 내용은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걸쳐서 다양한 교수님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와 관련돼서 또 메타버스가 어떻게 그런 데 영향을 끼칠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재미나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Q&A 시간이 따로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